컨볼루션 계층과 풀린 계층을 다층으로 구성할 경우 각 계층을 통과하면서 계층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는 필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입력과 가까운 계층에서는 대체로 저차원의 필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을 위해 얼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저차원 필터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구분한다든지 특정 방향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필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계층에서는 이러한 저차원 필터를 조합해서 중간 레벨 필터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 필터를 통해 주로 눈, 코, 입 같은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계층에서는 이런 중간 레벨 필터를 통해 개개인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고차원 학습 필터가 만들어져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신경망은 일반적으로 다층의 필터로 구성됩니다. 먼저 컨볼루션 계층에 대해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층에서 32x32 크기의 이미지가 주어지고 5x5 필터 6개를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를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최종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데 출력된 맵의 크기는 필터가 6개이기 때문에 32x 32x 6이 됩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들은 이웃하는 픽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의 크기가 5x5이고 필터의 크기가 3x3이면 가장자리 픽셀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산 결과는 3x3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입력 영상의 크기가 5x5에서 3x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이러한 필터 단계는 여러 번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을 통과할수록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계층을 여러 번 거치더라도 영상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가장자리에 그림처럼 0으로 패딩을 수행하면 됩니다. 패딩은 데이터의 외부에 일정한 값의 계층을 덧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처럼 상하좌우 같은 크기의 값을 0으로 채워넣는 제로 패딩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x2 영상에 패딩 값이 1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하좌우에 각각 하나씩 제로 패딩되어 4x4 크기의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2x2 영상에 패딩 값이 2면 그림에서처럼 상하좌우에 각각 2번씩 제로 패딩되어 6x2 크기의 영상이 됩니다. 패딩 값이 3일 때는 8x8 크기의 영상이 됩니다. 패딩 값에 따른 영상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상의 크기가 n/n이고 패딩 값이 p면 출력되는 영상의 크기는 EP 플러스 n by EP 플러스 n이 됩니다. 입력 영상이 2x2이고 패딩 값이 1이고 3x3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수행하면 2x2 영상이 출력됩니다. 입력 영상이 2x2이고 패딩 값이 2이고 5x5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수행하면 역시 2x2 영상이 출력됩니다. 이처럼 패딩을 수행하게 되면 입력 영상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컨볼루션 신경망 구성 시 여러 번의 컨볼루션 계층을 사용해 신경망을 구성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이드는 보폭을 나타내는데 컨볼루션 연산 시 이동하는 X방향과 Y방향의 이동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 값은 1이라서 한 픽셀씩 이동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라이드가 1이면 처음에 빨간색 윈도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고
옆으로 1픽셀 이동해서 다음 파란색 윈도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출력 데이터의 크기도 3x3이 됩니다. 반면 스트라이드가 2면 한 번에 두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출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이와 같이 2x2가 됩니다. 따라서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층 구조를 갖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라이드 값을 1을 사용합니다. 컨볼루션 계층 다음 단계는 풀링 계층입니다. 풀링 계층은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28x 128 영상이 주어졌을 때 풀링 계층을 거쳐서 64x 64 영상이 되고 한 번 더 풀링 계층을 거치면 32x 32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이처럼 영상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풀링 계층을 거치는 이유는 계산량을 줄이고 학습 데이터에 너무 치중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많은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적합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8x 128 영상에 대해서 100개의 필터가 사용된다면 데이터의 크기는 128 곱하기 128 곱하기 100, 160만 차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차원수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영상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게 되면 64 곱하기 64 곱하기 100에서 대략 40만 차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다시 반으로 줄이면 10만 차원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풀링 계층은 영상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고 점차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디테일한 정보는 사라지고 영상의 대략적인 특성만 남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128x 128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디테일한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16x 16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형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계층으로 64x 64로 이루어진 영상이 출력되면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풀링 연산을 통해서 반으로 줄어든 32x 32 영상이 출력됩니다. 영상을 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림처럼 4x4 영상이 주어져 있을 경우 영상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4개 픽셀 값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왼쪽 상단의 값을 사용해서 영상을 줄이면 이처럼 20, 3, 0, 10에 2x2 영상이 되고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4개의 픽셀 중 최대값을 선택해서 이처럼 100, 5, 2, 225, 50에 2x2 영상이 되고 평균값을 가지고 풀링 연산을 하게 되면 52, 2, 98, 25에 2x2 영상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 중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최대 풀링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